무기력. 누구를 위한 말이냐 하면 집권 여당을 꾸미는 수식어가 요즘 무기력하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일경제 6면인데요. 원내 투쟁 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인 거죠. 이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입니다.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었던 보이콧을 그만두고 민주당이 내준 7개 상임위원장을 받고 원내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날의 치욕을 잊지 말자라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친위 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그동안 3가지 협상안을 제시했었죠. 1안은 법사위만 달라. 거절당했고요. 2안은 그럼 운영위만이라도 달라. 거절당했고요. 3안은 그럼 법사위 운영이 1년 1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서 맡자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백기를 들고 원내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서는 강경투쟁이라도 해야 된다. 강경론도 있었는데 결국 현실론을 택했습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당내에서 강경론과 현실론 굉장히 치열하게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 원내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눈물의 해군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1대 때도 저희가 비슷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를 했었어도 야당이기 때문에 책임이 좀 덜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어느 정도 지켜야만 민주당의 이런 폭력적인 다수결에 의거한 다수의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저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재신임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최인호 의원님 여기 같이 함께 보시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원했던 안대로 지금 국회 원구성이 된 상황인 건데 이 신문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 상임위별로 입법청문회와 현안청문회 계속하기로 했다.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에선 한 발 물러서고 백기투항을 한 셈인데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까지 지체 없이 추진하면서 야당에서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좀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고 예. 국회에 등원한 것은 잘된 일이다. 특히 여론이 국회 보이콧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기대한 것은 입법 폭주,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의 일방 독주를 여론이 질타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국회에 복귀한 것은 원등원을 한 것은 잘한 일이고 특히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다. 며칠 전 최혜병 청문회 때 보면 국힘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정인들, 참고인들이 당하기만 하고 예. 민주당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만 반영된 청문회 아니었냐. 도저히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런 소수 여당의 한계를 청문회 보면서 절감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등원을 한 만큼 여야가
여야 협상을 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민주당도 여당과 앞으로 남은 이제 여러 가지 국회 일정들에 대해서는 빨리 합의를 해서 정상적인 진행이 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으로 그냥 예정되었던 일정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게 7개 상임위를 받고 원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신문들이 조간들이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사면 함께 보시면요. 민주당 상임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압박에 안팎 비판에 그리고 또 보이콧 무책임 비판에 야당 폭주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다. 야당 폭주는 일단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고 기사 내용 보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사위 장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사면 같이 보시면요. 세계일보 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야 최상병 청문회 맹폭에 여당 들어가서 싸우자 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장면, 당시에 이제 군인들 불러놓고 윽박지르는 그 장면에 그래도 저 자리에는 여당 의원이 있었어야 한다, 저지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여당의 현재 입장까지 저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사회평론 배경은 탄핵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은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드린 10분간 겁니다. 퇴장하세요. 해병 순직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갑질, 막말, 협박, 조롱을 일삼은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밤낮 없이 24시간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헌신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군인을 인민재판하듯이 대하고 면박 주는데 혈안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법사위 이 해병대원 청문회를 향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민재판하든 군인을 하대하고 면박을 줬다. 군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라면서 지금 비판 기자회견까지 어제 열었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님. 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뭐 투정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초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법사위에 들어와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뭐 발언들, 뭐 예. 막말, 뭐 협박 막았었어야죠. 그건 과하다고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들어오지도 않고 나서 왜 바깥에서 저렇게 나중에 뒷북을 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물론 정청래 위원장이 다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 진행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 보시면 증인들이요. 이게 국민들 앞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작정하고 하겠다고 선서를 거부하면서 들어오면서 청문회 대하는 태도가 과연 올바랐는지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뻔히 드러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의 대표이고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정청래 위원장이 이해가 됩니다. 예. 저는 그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요. 국민의힘 자체가 이번 청문회에서 스스로들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게 먼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권의 반박을 듣기 전에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청문회가 거칠다는 지적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있다. 좀 비교적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조심스러운 쓴소리를 남겼는데 이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청문회 때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는데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입니다. 그래서 그 진상규명을 향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참여한
증인들도 그렇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태도가 리더십이다. 야당 특히 민주당한테 말씀드리면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 준 의석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취할 태도는 정말 겸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질책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청문회 저 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국회의장 역시 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야당에서는 저런 상황을 여당이 자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이 아마 본인의 어떤 말씀이기 전에 많은 어떤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문회에서 저런 식으로 그 법사위원장이 군인들을 윽박지르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어떤 군인들을 모독하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저는 모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수처에 수사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기 나온 증인들이 좀 답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돼 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당연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퇴장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번 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비판을 받을 어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국회 등원을 하는 게 그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중요 대표 그 고육 주책이 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참 아쉬운 게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 보이콧을 했냐 하는 것들 다 이제 묻혀버리게 예.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자 이게 되면 이제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되면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 이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1, 2당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이제 1당이 이제 다 독식을 하게 되는 그런 선례가 남기게 돼서 앞으로 어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의석수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그런 날이 온다면 다 독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또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국회 운영이 또 더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